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불격의 일각의 좌편향을 경계한다. 뭐 제가 불자는 아닙니다만 아주 훌륭한 여러 큰 스님들과 우연찮게 좋은 인연이 주어져서 저는 지방 어디를 가건 간에 꼭 그 사찰의 스님들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찰 자체가 좋아서 정말 한 30분 남는 이런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여기저기 사찰들을 그냥 갑니다. 그냥 사찰에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찰에 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다 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또 해가 떨어질 무렵 제가 다니면 아침에 새벽 예불 시간에 맞춰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저녁 시간에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저녁 예불 소리가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불교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적인 얘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절이 좋은데 또 큰 스님들의 정말 향기로운 이 몇 마디 말씀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제가 왜 불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고성국 칼럼에서 불교의 일각의 좌편향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올바른 불교 문화, 우리 절대다수 불자들의 이 맑은 청정심에 기생해서 불교를 종북주사파의 혁명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부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경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법보신문은 3월 4일자 기사에서 4월 총선 위안 이승만 기념관인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최문기 상임 논설위원이 쓴 기사인데요. 저는 역으로 묻고 싶어요. 4월 총선을 위한 이승만 기념관 비판인가 비난인가? 저는 이 법보신문의 이 칼럼을 쭉 보면서 이게 4월 총선 때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종북주사파 일당한테 도움이 되려고 이런 식으로 헐뜯기를 하는구나,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구나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보십시오. 이 기사에 보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작년 11월에 박민식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불교계 특히 종단 입장에선 서울시 송현광장 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일방적 추진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고 오히려 더 큰 불화를 야기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송현광장이 불교계 겁니까? 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라서 지금 추진되는 겁니까? 진우 스님이 뭐라고 했든 명백한 사실은 송현광장은 특정 종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것은 서울 시민의 공간이다. 또 그동안 이미 100억 이상의 기금이 모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서 시작된 게 아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라서 시작된 것이다. 왜 이 명백한 사실 앞에 마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기독교의 행사인 것처럼, 기독교 사업인 것처럼, 그리고 송현광장 왼쪽에 있는 조계사와 오른쪽에 있는 태고정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견지망월,
이거 저 불자 이 큰 스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가르침인데 견지망울. 어떻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에 티를 갖고 자꾸 시비 거냐 라고 하는 이 견지망울의 이 잘못을 어떻게 조계종 총무원장부터 이런 식으로 시비 걸고 나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최문기라는 자는 이렇게 썼어요. 주지하다시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기정사실을 시키는 거예요.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 해 동안 뉴라이트 사관에 함몰된 행보와 정책 인사를 보였다. 교회를 찾아가 우리의 헌법 정신과 우리 사회의 제도 질서가 다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기독교 편향적이고 뉴라이트 편향적인 사람으로 딱 규정하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절에 가고 스님들과 만난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교계를 얘기하면서 수천 년간 내려온 호국 불교의 그 정신, 이거 강조한 것은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이자야말로 지가 하고 싶은 것만 잡아내 가지고 그야말로 분별심 속에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오세훈 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역사 왜곡, 종교 편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불자들은요, 늘 자기들이 뭔가 기독교로부터 기독교보다 좀 대접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별로 근거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심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편향 그러면은 막 흥분한다고요. 불자들이. 내용도 따져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어요. 불교계 극히 일부 극소수의 주장이지만 이게 법보신문이라는 불교계 불자들이 주로 읽는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선동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뉴데일리의 이승만 연구소 이주영 공동대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불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다. 특히 농지개혁 관련해서는 실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불교계를 도우려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에 사찰 보호를 지시했다. 전쟁 중에. 왜? 문화재들이 다 사찰에 있는데 그걸 전쟁 통해 마구 막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특별히 사찰 보호를 지시했다. 또 지속적으로 전통 사찰 보호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고 특히 농지개혁으로 불교계가 잃어버린 사찰 자격 농지를 찾는데 직접 나섰다. 이승만 대통령은 불교계의 사찰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이미 분배받은 농민들이 농지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 경찰서장을 시켜 포기 승낙서까지 받게 했다. 이런 대통령의 노력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으로 1957년 사찰 자격 농지의 88%가 회복됐다. 이게 역사적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보신문에 이상훈이라는 기자가 쓴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승만은 반민주적 독재자로 평가받아온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북한의 이승만 죽이기 전략에 휘둘려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이승만 혐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려는 이러한 작업에 대한 공감이 건국 1세대를 넘어 다양한 세대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일단 이상훈이라는 자가 쓰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의 이승만 죽이기 전략 때문에 완전히 친일파로 매도되고 독재자로 매도가 되어서 역사에 완전히 묻혀 있었던 그 이승만이 이승만 혐오에서 벗어나
건국 1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로 이승만 재평가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자가 이렇게 써놓고, 그런데 감독의 선택적 기억과 송현공원의 기념관 건립 부지 선정에 관한 서울시장의 발언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논란은 무슨 논란? 시비 거니까 논란이 되는 거지. 도대체 본말이 뭐냐 말이에요. 본말이 뭡니까? 본말이. 이상훈이 쓴 대로 북한의 이승만 죽이기 전략에 호도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니 독재자니 하고 완전히 역사에 파묻었다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모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했던 건국 1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도 그 공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본 아닙니까? 이게 본. 기념관 건립을 송영공원에서 하니 많이 하는 건 그야말로 지역 말단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그 지역 말단적인 부스러기 하나를 갖고 와서 또다시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법보신문에서 이상훈이 주장하기를, 이승만은 5년 7개월에 걸친 감옥 생활 중 기독교도가 되었다. 이 감옥 생활, 뭐 강도짓 하다 들어갔습니까? 도둑질 하다 들어갔어요? 독립운동하다 들어간 거예요. 독립운동하다가 (5년 7개월) 동안이나 감옥을 살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맞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승만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딱 규정하고, 그래서 종교 편향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메가더 사령관이 1945년 9월 7일 포고 1호 군정을 포고했는데, 1호 군정령을 포고했는데, 거기 보면 조선인의 인권 보호와 동시에 종교적 권리 보호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 여기까지 썼어요. 이 사람 이상훈이라는 자는 제법 팩트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그 다음 주장이 영 엉터리야. 자, 종교적 권리 보호라고 돼 있지 기독교 권리 보호라고 돼 있습니까? 이 이상훈이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종교적 권리 보호. 그래놓고 난 그 다음 문장을 뭐라고 썼냐. 미 군정과 장로 이승만을 정점으로 한 초대 정부의 편향적 종교 정치의 깊은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종교적 권리 보호하면 편향이냐고. 뭐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를 가지고. 종교적 권리 보호할 때 이 종교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미 군정이 종교적 권리를 보호했다는 이 포고 1, 제1호 포고령, 이게 왜 문제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 편향으로 해석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은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된 장로고, 포고령 1호가 기독교 편향이라고 딱 왜곡 규정해 놓고 난 다음에 편향적 종교 정책의 피해 종단들과, 그러니까 조교사, 조계종과 태고종 얘기하는 거예요. 길 하나 사이를 둔 송현 녹지공간의 기념관 건립을 겁박하는 것. 누가 겁박한다고? 국민과 불자들의 일상으로 과거사의 트라우마를 소환하는 폭력이자 2차 가해. 논리가 없으면 차라리 비명을 질러.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식이면 불교 탄압을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했던 조선 600년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난을 안 하는가 말이에요. 왜 이런 식이면 모든 불자들을 전부 다 부정하면서 대처승되기를 강요했던 일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는가 말이에요. 송현동 땅 활용에 대해서 서울시민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좋겠다고 응답한 거예요. 그럼 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희 이 컬렉션을
전시하는 이건희 미술관이 쓰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쓰면 그러면 송영공원은 공원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 그 나라에 건국 대통령이나 위대한 대통령들의 기념관이 있는 곳은 거기가 공원이에요. 그냥 어디 빌딩에 1203층 3호에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 나라가 있냐 말이야.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 곳은 그 나라 국민들이 와서 그 대통령의 위협을 보고 또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휴식도 하고 즐기고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 곳은 곧 그것이 공원이에요. 마치 국립묘지가 있는 곳이 공원이듯이 송영공원에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오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들어가면 송영공원이 공원이 아니게 무슨 상가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다 견고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대전대학교 교수네요. 자, 국민적 합의 좋아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북한의 이승만 죽이기 전력에 휘둘려 그동안 방치되었던 이승만 혐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려는 작업에 대한 공감이 건국 1세대를 넘어 다양한 세대로 퍼지고 있다고 지가 썼어. 그럼 이게 공감 아니고 뭐냐고. 국민적 공감 아니고. 국민투표라도 해야 돼? 이 사람 교수니까 자기가 아는 팩트를 완전히 거짓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팩트는 팩트대로 써놓고 그 다음부터 하는 주장이 도대체가 논리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의 공감을 어디서 확보하라고.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적 합의, 공론 이런 거요. 그 알량한 그야말로 종교 편향 프레임으로 더 씌우지 마세요. 불교계 전체가 전 이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경북 주사파에 물든 극히 일부의 이 편향적인 이 종교인들이 불교계에서나 기독교계에서나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요. 불교계가 스스로 자정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